제가 피쌤 유튜브를 보면서 한 가지 저한테 되게 감명 깊었던 건 어떤 거냐면 그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고,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놀고 싶고 드라마 보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하는데 그런 나의 삶에 대한 시간을 희생하면서 성장이라는 소스를 얻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 명확한 특징, 첫 번째는 되게 큰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요. 뭔데요? 뭔 것 같아요? 피쌤 유튜브에 나왔던 성공한 디자이너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정확하게 고객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우선순위가 고객과 미용이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단어가 그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죠. 아침 일찍 나가고 늦고객까지 맞이하고 남아서 고객 노트를 작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집에 빨리 가고 싶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것. 근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게 뭐냐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관점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해인 디자이너가 자기 프로필을 소개할 때 나는 어떤 자격증을 땄고 뭐 이런 프로필이 있어. 고객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프로필 자체가 고객이 본다는 관점으로 달라지니까 문구 자체가 달라지는 것. 그런 것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피쌤이 얘기할 그 대답 안에 제가 찾은 키워드 하나가 있어요. 뭘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객을 너무 좋아하고 미용을 너무 좋아하고 내 삶 안에서 미용이 0순위가 되고 미용이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건 그냥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나도 좋은 사람이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옷도 깔끔히 입고 머리도 깔끔히 하고 말투도 예쁘게 하고 그 외에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것처럼 미용을 좋아하니까 내가 미용사로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투자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영상에 나온 모든 잘 되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공통적인 특징 첫 번째는 미용을 좋아해요. 미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고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첫 번째 키워드는 like, 좋아한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알면서도 하지 않는 디자이너들의 특징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지.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미용이 아직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공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안 좋아하는 디자이너들 있잖아요.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오너의 역량과 사실 선배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커피를 들이밀면서 커피 마셔봐 맛있어 마셔봐 이러면 당연히 싫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맛있게 먹고 있고 옆에서 커피 먹으러 같이 갈래? 근데 넌 커피 안 먹으니까 다른 거 먹어도 돼. 근데 난 커피가 너무 좋고 나는 이런 향을 좋아하고 기분이 울적한 날에는 산미가 없는 것도 먹어 이러면서 자꾸 옆에서 좋아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면 한 번 정도는 아 이걸 내가 한번 먹어볼까? 라는 생각 가지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상황들이 늘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족처럼 선배로서 후배로서 잘 챙겨주면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미용을 한 번도 좋아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 옆에서 일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미용을 좋아할 수 없는 건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환경은 누구한테나 공평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은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나? 디자이너로서 나는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극복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이 안 좋다, 살롱의 역량이 안 좋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스스로 더 노력을 해서 찾아가 봐야겠죠. 제가 찾은 피쌤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디자이너의 특징 두 번째,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어떤 디자이너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한결같은 사람을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처음 저한테 만약에 피한길 쌤이 와서 머리를 잘랐어. 근데 저의 커트하는 느낌이 좋았고 상담하는 느낌이 좋았고 제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좋아서 저한테 머리를 자러 왔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올 때도 그거를 기대하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갑자기 저번에 봤다는 이유로 상담이 빠졌어. 전에랑 똑같이 해드릴까요? 그럼 같은 게 아니죠. 빠진 거죠.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럼 똑같이 상담해줘야 돼. 첫 번째 왔을 때랑. 그리고 커트할 때도 똑같이 설명해주고 갈 때도 똑같은 분위기와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늘 한결같은 모습. 모든 부분에 있었어요. 제 고객님이 저한테 많이들 얘기하는 게 슈트를 입고 머리를 자르는 사람의 느낌이 너무 좋다라는 그런 어머님 연령대 고객님들 되게 신선한가 봐요. 뭐 디자이너가 수트를 입고 구두를 신고 살롱에서 정갈하게 인사를 하고 머리를 자르네. 너무 대우받는 느낌이고 너무 서비스 받는 느낌이고 너무 젠틀해 보여서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왔어요. 제가 갑자기 막 조던에 막 나이키에 막 모자 쓰고 딱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바로.
원장님은 수트 입으면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한결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성공하는 디자이너들한테 좋아하는 거 다음으로 저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청계희 쌤이 왔을 때 오늘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셨어요 고객님 막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진짜 제가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밖에서 했어. 근데 그 다음에 고객님이 왔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머리 하시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의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상희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고객이 나한테 와서 머리를 자르는 건 나와의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나와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을 온전히 그 고객한테 투자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하이 텐션은 중요하진 않는 거죠. 그쵸. 너무 떨어지는 텐션도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맞아.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정말 기본적인 건데 베이직이에요. 모든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는 인사. 이거는 스타벅스에 좀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점을 가든 늘 환영합니다 스타벅스입니다. 입점 인사를 하잖아요. 그게 일단 너무 좋고 두 번째는 매장이 청결한 게 너무 좋고 그 세 번째는 뭘까요? 머리를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아니고 제가 찾았던 세 번째 특징은 가격이에요. 가격. 네, 가격이 명확해야 돼요. 고객님들이 사실 매장에 왔을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가격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미용업계가 이 가격 시스템에 대해서 상한선과 하한선의 그 범위가 넓은 경우가 많아요. 그때그때 감정으로 받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고객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정해져 있지 않는 가격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살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매출을 잘하는 디자이너는 아니에요. 근데 매출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새로운 시도를 막 하겠죠. 그 안 하던 스타일도 막 하고 안 하던 기술도 막 습득해서 하려고 하고. 근데 대부분 이런 디자이너들이 성공하는 거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새로운 걸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걸릴 뿐더러 그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고객이. 네, 고객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 해왔던 거를 굉장히 탄탄하게 가져가는 게 사실은 성공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른 길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 커트를 잘했고 남자 고객님들이 많았다면 여자 고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여자 커트를 배워서 여자 스타일을 공부하는 것보다 기존에 잘했던 남자 커트를 좀 더 탄탄하게 베이직을 잡아가는 게 디자이너들한테는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SNS나 이런 것도 블로그를 해왔다면 인스타그램을 갑자기 시작해서 인스타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블로그를 탄탄하게 해서 좀 더 강화하는 게 성공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 잘해오지 못했던 거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 잘해왔던 거, 계속 해왔던 거를 더 탄탄하게 잡아가는 게 성공에 있어서는 더 빠른 길, 더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빨간색인데 자꾸 파란 옷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네요. 그쵸. 패션에 빗대니까 너무 좋다. 저는 원래 옛날부터 수트를 좀 많이 입었잖아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 거죠. 옷을 잘 입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막 준지를 사보고 막 송지우를 사보고 이랬는데 결국엔 아니야. 왜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했던 게 아니니까. 나의 성향과 나의 틀에 맞는 걸 사람들은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게.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그냥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베이직. 그 인사도 제가 이렇게 헬스장을 끝나고 걸어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카운터를 지나잖아요. 나가는 순간에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퇴점할 때 고객의 시각인 것 같아요. 네 분 있었는데 한 분 인사해줬어요. 회원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저는 그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쵸. 인사는 단순히 그냥 입점하는 고객님들에 대한 인사가 아니에요. 인사를 반드시 모든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 이유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을 담는 거예요. 고객이 입점했을 때 환영합니다 고객님 이걸 내 스스로 얘기하는 순간 우리 매장에 고객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응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인사를 안 하는 직원들은요 고객 응대도 제대로 못해요. 늘 체크하는 직원들을 보면은요 늘 인사성이 밝고 늘 데스크 안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잘한다는 거는요 그냥 고객에 대한 배려심이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에 대한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퇴점 인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재방문의 가장 확실한 세일즈라고 생각해요. 단 한 번도 우리 매장에 오는 고객님들한테 마무리 때 내가 마중을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안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때 가장 제가 많이 하는 멘트가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번에 오신다면 제가 다시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릴 테니까 꼭 다시 방문해달라는 멘트를 늘 하거든요. 근데 고객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마무리 인사를 잘한다는 건 고객님들이 가장 확실하게 재방문을 해줄 수 있는 힘?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게. 근데 안 지켜지는 매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베이직이라는 그 부분의 안에 인사와 매장의 청결 상태 뭐 이런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살롱이 잘 없을 수 있잖아요. 네. 원장님이 오너가 없는데 청결이 유지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는 변명인 것 같아요. 오너의 변명. 오너의 변명이에요. 직원들의 변명이 아니라. 직원들은요, 당연히 오너만큼 집중해서 일하지 않아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해서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골목 식당에서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전 이거 안 먹을 거예요, 이래 백종원이. 그래서 안 먹는 이유가 뭔지 공개합니다. 그래서 딱 나오면 옆에 막 개 집 있고 위에 거미줄 달려 있고, 그럼 이런 데서 내가 왜 음식을 먹어야 되냐 이런 건데, 똑같아요. 매장에서도 우리는 바쁘게 일하느라 못 볼 수도 있겠지만 고객님이 앉아 있는 이 느낌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하나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기준에서 내가 앉아서 5분만 앉아 있어 보면 돼요. 내 동선 안에 있는 것들이 지저분한 게 있는지 그것만 잘 체크해도 사실 반 이상 시작이 되는 거고, 밥을 먹으러 갔을 때 홀의 상태를 보면 와, 주방은 얼마나 더러울까. 마찬가지로 매장도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저분한 부분들이 눈에 띄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지저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보여지는 부분들이 잘 관리되면 고객들은 확실히 좀 많이 신뢰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관리를 되게 잘하는 매장이고. 제가 며칠 전에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 출입문이 유리였거든요. 통유리에 손잡이가 있는 문이었는데 그 손때가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손때가 묻어서 그 손때가 굳고 다시 그 위에 손때가 묻고 묻어서 손잡이에 손때로 인테리어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딱 문을 보는 순간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 청소는 매장이 깨끗하면 당연히 좋지 이런 개념보다는 얼마만큼 보이지 않은 곳에서부터 관리를 하는지를 고객들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결은 정말 기본적인 것 같아요. 네 번째 키워드는